지금 보시는 이 모터는 먹는 팬케이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모터가 정말 특이한 3인치 덕트형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보시면 정말 특이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작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프레임을 먼저 조립을 하고요. 조립된 프레임 위에 이제 모터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모터를 달아주고 거기 이제 변속기하고 FC, 전 통합형으로 썼다가 바꿨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변속기하고 FC를 달아주고 그거를 모터와 연결을 하고 영상 송신기도 달아줘서 카메라도 달아주고 제가 조종을 했을 때 수신기 역할을 해주는 수신기도 이렇게 사줍니다. 기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모터죠. 근데 이제 일단 프레임을 조립을 해야 되니까 프레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 구조랑 그리고 제가 쓰는 이렇게 프롬만 딱 가려주는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프레임은 장단점이 있어요. 원하시는 제품으로 사시면 되고, 프롭 가드형 제품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좀 저렴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롭이 잘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그 오픈형보다는 조금 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덕트형들이 단점이 있는 게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오픈형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통과되는 형식이라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지만은, 이런 기체 같은 경우는 바람이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항을 받아서 바람에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형에 오히려 저는 더 적합한 것 같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날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모터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모터 자체가 넓어지면은 방열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석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쪽에 있는 열들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되고, 높은 모터는 추력이 좋겠지만, 왜냐하면 자석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추력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그 넓어진 면적이 또 있기 때문에 장점이 또 있는 게, 베어링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고, 베어링 사이즈가 커지면은 방열에 일단 더 유리하고, 그리고 모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발열이 나도 방열만 잘 되면 좋지만은 모터 스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부에 있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모터가 좋습니다. 근데 열에 왜 안 좋냐면은, 모터는 자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석이 100도씨 이상 되면은 점점 효력이 쭉쭉 떨어집니다. 아무리 전류를 주고 전압을 줘도 모터는 열이 더 받고 회전력이 더 떨어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코일이 타버립니다. 코일이 타는 이유는 코일에 에나멜 코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에나멜 코팅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버리면 그건 이제 폴리머이기 때문에, 메탈은 타려면은 1000도씨가 훨씬 넘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타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코팅되어 있는 에나멜들이 타버리면은 근데 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5인치랑 무게가 크게 차이 없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모터가 타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계속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모터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괜찮은 세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터 자체가 넓고 낮게 되면 파워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는 거는 쭉 그냥 계속 높일 수 있는데, 넓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넓은 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효율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자재는 또 이제 올인원 FC를 썼죠.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FC랑 변속기랑 다 포함되어 있고, FC는 F411 쓰는 것 같아요. F3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CPU 성능이. 그래서 그런지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30A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0A까지 버텨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써봤는데 저는 별로였습니다. 첫 빌드에서는 제가 저 문제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일단 빌드를 했습니다. 영수기는 러쉬 나노를 사용을 했고요. 리시버를 RXSR 그거를 썼는데, 안테나에 문제가 있었는지 텔레메트리가 계속 끊기더라고요. 화가 나서 크파 수신기로 바꿔버렸고요. 이제 프레임을 오픈을 할 건데요, 카본 파츠가 안쪽에 쭉 있고요. 볼트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저 조립하는 방법은 웹사이트 제가 링크 아래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바로 조립하시면 돼요. 알고 나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카본 프레임들을 그냥 조립하지 않고 사이드 쪽에다가 본드로 이렇게 도포를 해줄 겁니다. 그냥 뭐 그 강력 접착제입니다. 얇게 도포를 해주면은 그 카본 적층이 좀 벌어지는 걸 그나마 줄여줄 수 있는데, 뭐 부딪히면은 거의 깨지는 수준이라 손에 묻어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카본이 전도성 있는 거 아시죠?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쇼트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마감을 해줍니다. 이게 카본 프레임들의 단점이죠. 레이 바이 레이 뭐 스택 하는 방식인데 FRP 공법이죠.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탄소 화합물이니까. 왜냐면 여기 적층에 제가 알기로는 에폭시 계열의 본딩 방식을 써요. 그래서 카본을 엮어 놓고 중간 층에다가 본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딩을 보통 에폭시로 합니다. 에폭시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 강한 거 플러스에 카본의 그 단단함과 유연성이 합쳐져서 엄청 그 단단한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전에 혹시 GFRP라 그래가지고 기아 스포츠카죠? 르망이었나? 아닌데. 그 스포츠 쿠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엘란이라고 있었어요. 그 엘란이 범퍼가 글라스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 배 있잖아요. 배를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유리 섬유로 이렇게 쫙쫙쫙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에폭시나 뭐 본딩 같은 거 해주는 그거를 넣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카본 파이버도 비슷한데 더 정렬돼 있고 카본 파이버 자체가 더 강하죠. 그 글라스보다는. 유리는 좀 잘 부서지고 깨지는 타입이라서 프레임은 카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강성 자체가. 그래서 카본이 요즘엔 대중화돼 있고 그나마 좀 많이 쓰이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려줬고요.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막혔어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죠. 일반 그냥 스택 방식이 좀 아무튼 특이해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괜찮더라고요. 만들어 보시는 분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암대가 분리형이라서 만약에 부러지거나 했을 때 유지 관리 면에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인서트 너트가 하나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볼트가 들어가서 인서트 너트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탁탁탁탁 위에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쪼이면 쪼일수록 카본 프레임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라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C와 변속기에 그 어디다가 스택을 해야 될지 골라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얘는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 FC와 올인원 보드가 25mm짜리인데 그거를 45도 돌려서 그 네모난 방향으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세팅 하실 때 이 보드는 마이너스 45도로 돌리던가 아니면 플러스 45도 이런 식으로 그 돌아가는 방향만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20mm, 20mm 스택이 공간이 있고 앞쪽에 또 20mm, 20mm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DJI 비스타를 쓰시면은 앞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뒤에 변속기하고 FC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좀 바꿨는데 20mm, 20mm 스택 두 개를 써서 앞에 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스타 쓰시는 분들은 앞쪽에 20mm, 20mm 쓰시고 뒤에 변속기나 이거 올인원 써도 되는데 저는 올인원 이게 고장인지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본사에도 이메일을 넣고 했는데 뭐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후구니까요. 뭐 바로 빌드는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5인치에 달 거를 이 녀석에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저는 또 5인치를 빌드를 위해서 또 20mm, 20mm 스택을 또 주문했죠. 그 가운데 스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 스탠오프가 중간에 뚫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저기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 안에 뚫어서 아무튼 되게 특이해요. 저 구조는 전 처음 봤어요. 저렇게 돼 있는 걸. 가운데를 뚫고 밑으로 볼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오프는 높이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 그리고 스탠오프 높이를 25mm 사용할 수도 있고요. 30mm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은 30mm로 제공되니까 저처럼 낮은 스택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5mm를 새로 사야 돼요. 모터를 달아줘야겠죠. 그런데 전 스택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커넥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모터를 달아서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모터는 정말 특이하죠. 정말 신기해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모터 고정하는 볼트가 M2 나사기 때문에 보이시는 록타이트 242 있죠?
나사 고정 본드 같은 건데 제가 50mm짜리를 샀어요. 평생 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아줬고요. 그리고 모터를 먼저 연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전원 커넥터부터 먼저 연결을 해줬어요. 배터리 위치랑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길이도 다 맞춰놨고요. 전원 커넥터를 XT60로 달아줬습니다. 컨덴서를 달아주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 배치를 공간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 전원 커넥터 다는데 자, 이제 그래서 어찌어찌 전원 커넥터는 연결해줬고요. 이제 모터를 달아줘야겠죠, 변속기랑. 그래서 좀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납땜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말 정밀하게 작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 보드는 못 썼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렇게 열심히 납땜을 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이제 모터를 열심히 달아주고요. 이상 없이 잘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VTX랑 수신기를 달아주고 그리고 카메라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찍었는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래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 앞에 런캡 마이크로 이거를 써줬고요. 중간에 보시면 BEC를 제가 달아줘서 여기 러쉬 영수기는 5V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스텝다운 모드를 써서 5V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올인원 보드가 왠지 불안해서 별도 BEC 달아줘서 공급을 해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수신기 RXSR 요거를 양쪽으로 이제 안테나 마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줬고요.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상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신도 좋지 않고 아마 안테나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마침 또 크파 시스템을 바꾸면서 수신기도 좀 남아서 크파 수신기로 바꿨고요. 영수기도 TBS 걸로 프로 32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FC랑 변속기도 다 바꿔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바람이 심해서 떨림이 엄청나네. 근데도 어울이 엄청 심해요.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있을 때 나는 노이즈 들어오는 거 보니까 RSSI low. 변속기 온도가 엄청 심한데? 뭔가 안 좋다. 모터는 하나도 안 뜨거운데 변속기가 왠지 느낌이 죽은 것 같은데요? 이 느낌이 안 좋은데? 아이씨, 안 빠져나갈게. 변속기 온도가 높다고 경고 떴었거든요. 모터는 그냥 뜨겁진 않은데 보시면은 34도, 35도예요. 만져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 모터는 진짜 차가운데 지금 변속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 변속기가 좀 말이 많던데 확실히 문제가 있었네. 일단 다른 배터리 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변속기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변속기 탈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워런티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타면 뭐 새로 사야죠 뭐. 이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Engines armed.
컨트롤은 지금도 괜찮네요. 아, 이거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해서. 아, 근데 이 3인치 소리가 너무 싫다. 후루루루. D값이 너무 높나? 고프로 녹화도 안 켰는데, 생각해보니까. DVR이라도. 아, 꺼버렸구나. Telemetry lost. Telemetry recovered. 근데 또 버블링이 진짜 너무 심하다. Telemetry lost. 바람 부는 날은 절대 날리면 안 돼요, 이거. Telemetry recovered. Sensor lost. Sensor lost. 지금 막 우르르 떨리는 거 보니까 변속기 또 70도 떴거든요. 코어 70도라고. 모터는 엄청 차가워요. 모터는 뭐 네, 이거 뭐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테스트 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모터 온도는 괜찮은데 제가 이 변속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얘가 그냥 원래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서 샀는데 불안하긴 했거든요. 6셀용짜리 Telemetry lost. 카쿠텍 거 사오긴 했는데 걔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50g이거든요. Engines armed. 무게가 좀 늘어났죠. 스로틀도 30대, 40대 아까보다 한 5%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프리 기동은 Telemetry lost. 모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Telemetry recovered. Telemetry lost. Sensor lost. Telemetry recovered. Telemetry lost. Sensor lost. Telemetry lost. RSSI critical. Telemetry recovered. 이게 또 코어 센터도 뜰것 같아요. Telemetry lost. Telemetry recovered. 코어 72도 73도 뜨겠다. 오늘 방송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변속기는 아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변속기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시내 스포일러 뜯었습니다. 이거 왜 뜯었냐면은 올인원 보드를 지금 쓰거든요. 25바이 25바인데 여기 변속기랑 앱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F411이라는 칩셋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콜리브로사의 카쿠테 미니 스택이 있어요. 그거 변속기 하나랑 앱시는 헬리오 스프링 남은 거 있는데 그거 하나 쓰도록 할게요. 미니라서 20바이 20이 다 들어가거든요. 모터는 정말 좋은데 발열도 없고 지금 요 보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생각에는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 다 분해하고 새로 조립하고 테스트 비행 또 하러 갈게요. 세팅 다 끝나가지고 세팅도 없죠. 이거 디폴트 상태에서 시내 스포일러 이게 대략 한 530g 나갈 거예요. 540g, 550까지 나갈 텐데 이거 배터리가 170g짜리니까 여기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와 방금 날렸는데 모터 발열이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이거 온도계 22도 손 표면 온도는 좀 높죠? 안쪽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고요. 한 2, 3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원래 실온도보다. Welcome to OpenTX. Throttle warning. 한 1분 30초 정도 비행하고 찍어볼게요. DVR 켰고 그리고 배터리 전원 넣고 3.1 들어간 거죠. 그거 들어갔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죠. 이따가 여기서 테스트 할 거고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진짜 그냥 디폴트. 약간 흔들림은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무게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그런데 일단은 모터 온도가 하나도 안 높아서 다이나믹 레이트를 좀 넣어야겠어요. 다이나믹 레이트를 안 넣으니까 조종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바람도 불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온도가 대박이에요. 변속기 온도인데 저 위에 오른쪽 DVR이 있는 거는 변속기 온도입니다. 직진 쭉 해볼게요. 순풍 타고 쭉 날아가는 거고, 이 카메라 각도가 낮으니까 무릉덩이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워블링 같은 거는 이게 덕트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이게 3인치예요. 기동은 엄청 느린데 3인치 맞나 싶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근데 효율은 확실히 풀업이 넓은 5인치가 좋은 것 같아요. 2분 한 20초 나왔죠. 1분 30초 한다고 해놓고 운치랑 별로 기동도 별 차이 없고, 레이트랑 이런 것만 좀, 다이나믹 레이트랑 필터 값 정도. 필터는 근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잘 날아가지고 따로 뭐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이트만 조금 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됐고 띄워볼게요. 확실히 만져주니까 핸들링이 진짜 쉬워졌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가운데 스로틀에서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얘가 엑스포 쓴 거랑은 조금 다른데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배터리가 없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벌레가 있어서 손에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3인치 빌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이제 올인원 보드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거 빼고는 지금 정말 잘 납니다. 어쨌든 이 기체 자체는 바람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서 전 들판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저라면 그냥 5인치로 날릴 것 같아요. 들판 같은 경우는 고프로를 따로 뭐 네이키드 타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날로그 빌드를 하다 보니까 VTX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좀 가볍게 빌드를 할 수 있었고, 대략 4셀 1000짜리 배터리 기준으로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 초반에서. 만약에 DJI 비스타 쓰시는 분들은 500 초반대나 중반 정도 나올 건데, 그 정도 쓰셔도 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영상이 좀 빌드 하시는데 3인치 덕트나 이런 타입 빌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제 밑에 컨택 메일 있죠. 거기로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나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정보성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 또는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